안녕하세요. 책 읽는 옹기엄마입니다. 오늘은 삼국지 제1권 도원의 피는 의 중 창천에 빗기는 노을 읽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백리길을 갈 사람은 새끼 밥만 준비하면 되지만 말리길을 갈 사람은 석 달 양식을 마련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사 아닌 포부를 밝히는 동시에 아직도 스승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그제서야 노식도 더 말을 돌리지 않았다. 실은 여강을 소란스럽게 하는 오랑캐를 토평할 일과 어지러운 조정으로 돌아갈 일에 마음이 뺏겨 잠시 내 나이를 잊은 듯하다. 스스로 행도하기에 모자람이 있다고 느낀다면 달리 스승을 구해 그 모자람을 채우는 일도 오르리라. 내가 알기로 지난날 나와 동문수학한 정강성이 아직 수백 문도와 함께 향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길이 멀지만 내가 굳이 더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너를 추천하는 글을 써주겠다. 조금 전 백규와 너에게 한 당부는 마음에 새겨 잊지만 않으면 된다. 노식은 유비가 입 밖에 내지 않은 청을 스스로 헤아려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두 우러러보는 스승까지 소개해 주겠다고 나왔다. 정현은 뒷날 학문만으로 공의 칭호를 얻고 그 고향 땅은 정공양이란 이름을 얻었으며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생전에 이미 통독문이 세워졌을 정도의 대학자였다. 이에 공손찬도 슬며시 욕심이 일어 유비와 함께 정현에게 청거해 줄 것을 청했으나 노식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백규는 이미 나의 문화에 든 지 여러 해 되었으니 그만 요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라. 가솔들과 주군을 떠난 지도 오래거니와 몇 권의 서책을 더 읽느니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서언을 당겨 정현에게 유비를 추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들으니 스승의 말도 옳아 공손찬도 더는 조르지 않았다. 얼마 전에도 영지까지 내려온 오한족으로 요소 일대가 소란스럽다는 소식을 인편에 들은 적이 있었다. 노식이 다 쓴 편지를 다시 흩어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가동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옵니다. 원근의 여러 문인들이 어르신께서 출관하신단 말을 듣고 본체 대청에 모여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조정의 부름을 전하는 이가 다녀간 지 하루도 안 되었는데 벌써 소문이 원근에 퍼진 모양이었다. 노식이 가보니 관자만도 1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모두 한때 노식에게 가르침을 받은 부군의 젊은 선비들로 혹은 존경하는 스승에게 석별의 정을 표하고자 혹은 오랜 집거 끝에 다시 벼슬길에 나서는 스승의 장도를 축하하고자 혹은 각기 술과 떡을 빚고 소와 닭을 잡아온 터라 초당의 넓지 않은 뜰은 그들이 데려온 가복들로 저작거리처럼 왁작거렸다. 그렇게 되고 보니 언제나 강도와 문학으로 엄숙하던 노식의 초당은 오래전에 별사와 축원이 얽혀 떠들썩한 잔치터로 변했다. 노식도 평소의 엄격함을 버리고 자유로운 사부로 돌아가 제자들과의 마지막 정을 나누었다. 제자들이 차례로 올리는 잔을 한 잔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칠연금과 축에 맞추어 전에는 입에 담지 않던 희사까지 읊조렸다. 다만 평소와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언제나 힘주어 가르쳐온 충의와 더불어 동문간의 굳은 결속을 잔치가 파할 때까지 몇 번이고 거듭 당부한 일이었다. 임금과 스승과 아비가 한 가지라면 너희들은 모두 형제이다. 불의와 불충에 빠지는 형제가 있으면 서로 꾸짖어 말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어나는 형제가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줄 것을 잊지 말아라. 결국 집안아저씨 유원기가 유비를 위해 한 일은 겨우 몇 푼의 학자를 대준 게 아니라 노식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유력한 인맥에 닿게 해준 것이었다. 유비의 앞날을 위해서는 소중한 미천이 되는 인맥이었다. 이튿날 유비는 임지인 여강으로 떠나는 스승 노식을 동문들과 함께 심리나 전송한 뒤 공손찬과도 작별을 했다. 공손찬은 요소까지 갈 마패를 구하러 유주성으로 가고
유비는 정연 선생을 찾아 학업을 잊기 전에 어머니와 학자를 대줄 유원기를 찾아보기 위해 탁현 누상촌으로 가기 때문에 더는 함께 갈 수가 없었다. 형님,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다시 뵙게 될는지요. 갈림길에 이르러 유비가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공손찬의 소매를 잡았다. 원래 모질지 못한 유비의 감상 탓도 있지만 둘 사이의 정 또한 그에 못지않게 기뻤다. 하나는 의지없는 고아이고 하나는 홀 어머니의 외아들로서 다같이 남의 도움으로 학업을 닦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말수가 적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너그러운 성격에 있어서도 둘은 비슷했다. 그 밖에 고리타분한 경학이나 사장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은 점도 수많은 동문 가운데서 그들 둘이 남달리 가까워진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나이 차이가 대여섯이나 되는 데다 하나는 관례조차 앞당기고 집을 나선 소년인데 비해 하나는 이미 성원을 하고 집안 관리를 지낸 경험까지 있는 청년이었음에도 둘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나이 든 공손찬이 좀 단순하고 직선적인 데 비해 어린 유비 쪽이 오히려 생각이 깊고 우회적인 것이 나이에서 오는 어떤 거리감을 좁혀준 까닭이었다. 거기다가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예를 잃지 않고 손이인 공손찬을 깎듯이 형님으로 모시는 유비의 겸손한 몸가짐도 무뚝뚝한 공손찬의 마음을 움직여 그 무렵 둘 사이는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었다. 마음이 굳기로 철석 같아는 공손창도 그런 유비의 눈물을 보자 역시 눈시울이 불그레해지며 유비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아우, 너무 상심하지 말게.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는 법이라면 헤어진 자는 또한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지 않겠나? 뵙고 싶어도 요소 땅은 이곳에서 수백 리 산과 들이 첩첩이 가로막혀 있으니 그렇지만 날랫말로 달리면 하루길일세. 거기다 그곳에는 오한의 좋은 말들이 많으니 아우가 그리울 때는 한달음에 달려오겠네. 학업이나 빨리 끝내고 돌아와 있게. 저도 언제든 형님이 뵙고 싶으면 그리로 달려가겠습니다. 그것도 좋지. 아니, 모든 것이 뜻같지 못하면 차라리 그리로 옮겨오게. 그곳은 변방이라 선비며 오한 같은 오랑캐 무리가 수시로 넘나드는 거친 곳이지만 그만큼 장부의 뜻을 펴 볼만한 곳이기도 하네. 거기다가 이 형이 비록 재주 없지만 그곳에 약간의 기반은 있네. 자네까지 힘을 합치면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것이네. 새겨 듣겠습니다. 하지만 뒷날 그들이 맺게 될 깊고 오랜 세월에 견주어 보면 그 이별은 기실 잠깐 동안의 난임에 지나지 않았다. 공손찬이 천하를 다투는 싸움에서 불행하게 죽는 날까지 둘은 혈육이나 다를 바 없는 정으로 힘을 합쳐 난세를 헤쳐나가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